안녕하십니까. 액션TV 조성철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갑 지역 김경진 후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죠? 예. 자기소개,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경진 예비후보 캠프 상황시장을 맡고 있는 오태호라고 합니다. 아, 상황시장님이시고. 네네. 그러면 굉장히 뭐 총괄에서 많은 일을 하실 텐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요? 캠프 상황실은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요. 예. 정책, 공보, 홍보, 전략, 의전, 총무팀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6개 팀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 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 한번 둘러볼까요? 네, 안쪽으로 가시죠. 네. 아유.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요? 예. 저는 여기 김경진 네. 후보님. 후보님, 예. 후보 안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저희들 정말 여러 이제 그 총선 네. 사무실, 선거 사무실 갔는데 네. 이렇게 사모님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다른데. 예. 우리 김경진 후보님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기도 한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초선이지만은 네.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활동도 했고 네. 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멋진 모습들 네. 지역민들이 좀 뭐랄까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사모님에게 네. 우리 국회의원님 매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경진 국회의원 매력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미팅을 해서 만났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지금 거의 3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요. 늘 한결같다. 네, 늘 한결같다.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이 있으면 뚜벅뚜벅 황소처럼 우직하게 그냥 앞길만 보고 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제일 매력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의원님 외모하고 딱 네. 비슷한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상머슴이라고 남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 정말 생긴 대로 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사모님 여러 가지 네. 굉장히 정치인 아내가 힘드실 텐데 네. 아무튼 좋은 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자 후보님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이번에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거죠? 예, 한 4, 5개월 전부터 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예.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난 4년간 제가 했던 의정 활동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는 심판을 받아보고 지역 주민들이 다시 재신임을 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 활동을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선택을 받으시면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아무튼 또 그동안 어려움을 거쳐서 의원님이 되셨는데 이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회의원 활동하시면서 소위 그 국정농단 사건의 우병우 수석하고 국회에서 뭐 이 스카 요정이라고 하잖아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 다음에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상당히 전 국민에게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그렇게 심어주셨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이야기 잠깐 한번 해주시죠. 그때 그 스카 요정 유명해지고 나서 사실은 전국 어디 가도 다 저를 알아봤죠. 아니 물론 이제 그 여파가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뭐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인기 폭발이어가지고요. 부산 우연히 제가 저기 부산 쪽에 아마 상임위가 과학기술 상임이다 보니까 무슨 기관에 공식 방문할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녁에 업무 끝나고 저녁에 거기서 조그맣게 뭐 호프 한잔 하러 갔더니 김경진 의원 오셨다고 서로 맥주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아무튼 우병우 수석이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밉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정말 송구 같은 질문을 하면서
어떤 그 지역의 사투리 네. 그런 그 질문이 상당히 그 재밌었던 것 말씀하시니까 같습니다. 제가 예. 편지도 몇 통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고향이 원래 호남 분이신데 예, 예. 수도권에서 사는데 예. 옛날에는 이제 호남에 대해서 이미지를 안 좋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평생을 나는 호남 출신이다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그 청문회를 하면서 사투리를 썼는데 예. 그게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더라. 그래서 예, 이제 난 더 이상 사투리 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예. 사투리 쓰는 것을 인위적으로 그냥 뭐 좀 숨기려고 노력을 안 하고 예, 예. 자연스럽게 말을 하겠다. 그런 예, 감사 편지를 예, 몇통 받았어요. 예, 저도 지금 굉장히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그런 네. 한 장면이에요. 네, 네. 예. 또 이제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 간사까지 또 하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 간사를 하시고 국민의당 간사요. 국민의당 간사 네, 하시구나. 네. 아, 예, 예. 제가 약간 요즘 하도 변동이 많아서 요즘도 그냥 너무 뭐 무슨 당인지 뭐가 네, 생겼다 네, 네. 복잡하긴 합니다. 네.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요즘 뭐 5G 네. 기지국 확충 문제가 호남권에 좀 미비해서 제기하시기도 하시고 네. 과기정이 활동에서 좀 네. 했던 네. 기억나는 활동들 어떻습니까? 가장 큰 게 이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특히 이제 광주 첨단 삼지구의 이제 인공지능 산업단지 예, 예, 이게 예. 이제 과기정의 활동 중에 예, 가장 예. 성과가 큰 이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개발, 예, 예. 우주로 예, 인공위성이라든지 예. 고흥에도 지역 예, 지금에, 나루도에 예. 있는데 그 관련된 총괄 업무를 어쨌든 과기부에서 하고 그와 관련된 국회위원회가 이제 과기정의 산업위원회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 전에 왜 이란 최고 군사 지도자가 미국 드론에 의해서 그렇죠, 예, 예. 공습당해서 예, 사망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드론 개발이라든지 군사 무기 개발하고도 이렇게 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제 그 공군하고도 또 많은 협조를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예, 예. 그다음에 카이스트 이런 예. 특성화, 그러니까 과학기술 전문 대학교들이 있는데 예. 이런 연구소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논쟁점 중에 하나가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탈원전 기조를 갖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산업 에너지 정책이기도 하지만 예.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예. 부분은 또 저희 상임위에서 예. 이걸 다뤘기 때문에 예. 이런 탈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그때 국회 의정 활동하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밤새가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죠. 사실 이제 우리 뭐 미래의 먹거리, 미래 산업과 가장 연관된 이제 상임위이기도 네,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네. 강주에서 네. 그 예타 면제 사업, 네, 네. 지역 중점 사업이라고도 네. 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네. 뭐 지금 상당히 시에서 네.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관련해서도 역할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네. 제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예, 예. 해당 상임위가 예. 이제 그 과기정 상임위에서 저희가 이제 관할을 했던 예. 부분이고, 이 인공지능이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5년 동안 일단 잠정적으로 한 4,6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인공지능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예, 예.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이 큰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회사들이 포털,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네,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가 일단 올해 내년 내후년 초반까지 해가지고 이제 첨단지구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일종의 빅데이터 사업이 그렇죠. 먼저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러면 이 빅데이터와 연결된 이 하드웨어들이 쭉 들어오면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보험관리공단도 있고 한전도 있고 또 전남대학교 병원도 있고 수없이 많은 우리 사회가 예, 가지고 있는 예. 빅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예.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이 신산업을 창출하는 이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장소를 광주의 첨단 삼지구에다 줬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사업 예산이 일단은 한 4,600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한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광주과학기술원이나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이 인공지능의 전문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 이런 예산들이 크게 잡혀 있고요. 이게 당장에 지금 4,600억인데 사실은 인공지능은 전 세계가 그쪽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4차 산업의 가장 기본을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파생돼 나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아마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이 최소한 수조 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광주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제가 기억나게 강주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막 몇 조씩 해가지고 SOC 사업 막 도로 깔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왜 강주는 4,600억 뭐 당장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긴 남북에서 바라보고 이제 간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뭐 도로에 지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단발성 사업이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오히려 없고 더 많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 규모가 커져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첫 출발점은 작아 보이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또 새로운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무궁무진하다. 이왕 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AI 인공지능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제 광주의 어떤 활로를 찾아야 할 고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같아요. 우리 지역에 젊은 인구들을 좀 많이 정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광주가 몇 년 전에 152만까지 인구가 가다가 지금은 145만으로 7만 명의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젊은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지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인구들이 많이 정착하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인가. 요게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첫걸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창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들이 매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뛰어들 수 있는. 그렇죠. 젊은이들이 가장 또. 그리고 이게 대부분 사업들이 또 온라인 기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창업이 매력적인 그런 부분을 비춰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지역에 외국인 대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정도 다 비슷하죠. 뭐 중국 학생들도 있고 몽골 학생들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졸업하고 나면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취업 비자를 한 5년, 10년씩 좀 줘가지고 여기에 좀 정착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화정동에 있는 그 전자상가, 경남 저기 금호전자상가죠. 화정동 금호전자상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국단에 있는 젊은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 와서 핸드폰 사가고 노트북 사가고 전자제품 사가서 이게 운영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유학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도 여기 어떻게 보면 주저앉혀서 본국하고 무역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자연스럽게 해당 국가하고 수출 연계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그런 정책들을 좀 어떻게 시행해 볼까. 듣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은 항상 멀리 보시는 그런 정치학과 해안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부산하고 광주가 사실 기차선로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 정확히 저도 잘 모르시죠? 기차가 하루에 한 편이 다니는데.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게 광주 서울은 2시간이잖아요. KTX 빠르면 1시간 40분이고. 근데 광주 부산은 6시간입니다. 6시간인데 하루에 한 편 있어요. 왜냐면 6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도 안 타요, 이걸. 그러겠죠. 정말 그냥 기차 안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싶으신 분들만 그 기차를 이용하고 아무도 안 타는데 어쨌든 이게 광주 부산을 광주 서울처럼 KTX 고속 전철화로 바꿔 놓으면 광주 부산이 2시간 반이면 거리로 봐서는 더 짧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갈 수도 있죠. 근데 실은 보면 부산에서부터 여수까지는 이미 전기 철도화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은 돼 있는 철로 사업도 어느 정도 상당히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순천에서부터 광주까지가 옛날 전기철로가 아니고 옛날 디젤 칙칙 폭폭 이 구간이에요. 예, 그리고 철로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간도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가지고 광주 순천이 3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순천 구간만 전기철도화하고 직선으로 표기만 하면 광주 부산이 2시간 만에 쫙 이게 주파가 되거든요. 고속철로 또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정말 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경전선 사업이 예타를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고, 아 그렇습니까? 예산도 우리가 작년에 예타 통과를 하기만 하면 바로 설계를 국토부 예비비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가라 하고 예산에도 우리가 부대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설계에 들어가면 앞으로 한 7년 내지 8년 후, 그러니까 2027년, 2028년이면 광주, 부산이 2시간 반 되면 기차로 다닐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2시간 반, 빠른 시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 이 의미도 있지만 부산은 이게 물류 거점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도 발전해 있고 항구.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오는 화물이 부산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중국 상해라든지 이쪽 원주라든지 이쪽에서 오는 화물들이 또 부산항을 거쳐가거든요. 천적의 중심, 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부산항 주변에는 산업단지들이 창원, 양산, 김해 이쪽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렇죠. 광주, 부산이 기차로 2시간 반 거리가 되면 그쪽에 있는 공장들이 광주로 올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남해안 경제벨트가 구성이 되면서 사실상 광주, 전남의 경제 권력도 급격히 확장될 요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 취업의 일자리들이 상당히 생길 여지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기뻤던 게 작년에 연말에 경전선 그 예타 통과하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게 가장 저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요? 그게 좀 홍보가 잘 안 됐나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경제적인 문제 또 사실 영호남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 그런 걸 매개로 변화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시각을 달리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하셨어요. 근데 요즘 뭐 복지 문제도 많이 있고, 근데 뭐 차상위층 또는 저소득층 복지 관련해서 제가 그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실은 우리 주변에 이제 그 LH 주공 임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임대 아파트들 많이 이제 주공 아파트 중에서 일부는 아예 분양이 돼가지고 개인 소유로 이제 넘어간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한 달 한 달 월세 내고 사시는 임대 아파트들, 영구 임대 같은 경우 이제. 근데 이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사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파산되고 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달달이 관리비를 못 내요. 근데 관리비가 한 5개월 이상 연체되면 쫓겨나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사실은 그 관리비를 필요하면 대납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뭐. 산속으로 쫓아내는 것보다는 관리비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그 관리비 같은 경우 워낙 어려운 분들, 개인적으로 뭐 파산을 한다든지 정말 최하층에 계시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으로서 이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 개정안을 제가 냈고, 그게 근데 국토위 상임위에서는 조금 계류 중이어가지고 빨리 좀 통과시킵시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 주민들 좀 잘 보살펴 드립시다. 그렇게 저는 촉구를 했던 겁니다.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사각지대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거기 이제 한번 다녀본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다거나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난감하신 분들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런다 한다면 요즘 뭐 사실 사회적 연말에, 지난 연말에도 뭐 일가족 자살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떤 그 총선 준비하고 계신데 네. 지역민들의 뭐 어떤 그 뭐 많이 요청하시는 거라든지 지역민들 이야기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 요즘? 이제 지역민들은 이제 이렇게 가게나 조그만 이제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조그만 쌈지 주차장 있잖아요. 예. 그런 주차장들이 좀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북구고 광주역이 아직도 이제 살아 있으니까 광주역에 KTX가 좀 다시 하루에 몇 편이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저쪽에 동강주 인터체인지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 사실 그러더라고요. 교통체증이 이제 아파트 고속도로 진출을 가는데 교통체증이 좀 심하니까 이걸 좀 풀어달라, 교통체증을 좀 풀어달라 이런 민원들도 있고 그러겠네요, 정말. 굉장히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와닿는 이야기네요, 바로. 네. 정말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